오늘은 예술 경험 영역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0-1세 예술 경험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먼저 목표, 예술 경험이라는 것은 0-1세 아이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느껴요? 자연과 생활에서. 내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 그런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나무나 새나 이런 자연을 보면서 주변에서 양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쁘다. 이것 좀 봐봐. 응,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예술적 경험을 표현하는 거. 예술적, 짝짝꿍, 예, 리듬에 맞춰서 이 수준의 아이들의 그런 것, 표현이죠. 그래서 내용 범주로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0-1세도 있습니다. 내용 범주는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자꾸 얘기해줘. 어머, 여기 꽃이 있네. 꽃이 참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란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하는 거.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잖아요.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그 다음에 도리도리도리야, 잼잼잼잼. 그리고 자장자장 이런 노래. 소리, 리듬, 노래를 표현하는 거.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하는 거. 예, 마음대로 마구 그리기. 예. 그리고 모방 행동을 즐기는 거. 예. 양육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 스카프로 없다, 있다, 놀이이기도 하지만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교사는 영유아가 익숙한 일상 환경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영아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고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자,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그 내용 범주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데요. 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0-1세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에서 소리 나는 거, 이거 무슨 소리야?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주방에서 나는 소리, 거실에서 나는 소리, 이거 다 다릅니다. 소리나 움직임, 색과 모양 등의 호기심을 기울이며 미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0-1세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또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 주변의 소리와 리듬 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노래 등에 관심을 가지며 아름다움의 요소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를 즐기는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경험의 실제 볼게요. 신기하다라는 주제를 정하셨는데 아이가 꽃을 보고 있네요. 그쵸? 봄인 것 같아요. 이제 옷이 두꺼운 거 보니까 이제 3월 초인 것 같은데 봄날 쉬레놀이를 하다가 성윤이가 바닥에 놓인 꽃송이를 줍습니다. 이리저리 바라보며 살펴보아요. 그래서 성윤은 입으로 후 이렇게 불려고 하는데 꽃잎을 불어보고 흔들어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또 채윤이가 나무를 쳐다보느라 고개를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채윤아 안아 올려줄게 함께 볼까? 이제 아이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해 주신 거죠. 교사가 채윤이를 안아 올려주자 영아는 꽃이 핀 나무를 살펴봐요. 교사가 와 채윤이가 꽃이 궁금하구나. 채윤이가 이 꽃 저 꽃을 만져보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 꽃잎을 흔드는 거죠. 이때 교사가 꽃이 움직이네. 채윤이가 만져주니 꽃잎이 움직이는구나. 다른 꽃도 만져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채윤이가 꽃잎을 잡고 흔들었다 놓았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웃었습니다. 또 세용이가 양손을 뻗어 나무에서 뻗은 가지를 만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업으셨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세웅이가 새로 나온 잎을 보고 싶구나 하면서 아이의 의도를 읽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세웅이가 만질 수 있도록 가지에 다가가 주자. 세웅이가 새순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려요. 세웅이가 오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옹알이를 하는 거죠. 이때 교사가 세웅이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구나 라고 아이의 이야기, 옹알이를 옹알이와 함께 상호작용을 해주신 거죠. 세용이는 두 팔을 뻗어 새순을 만지려고 몸을 구부리며 만지다가 막 웃어요. 세용이가 힝 교사가 세용아 만지는 것이 재밌어? 또 해볼까? 교사는 세용이를 안고 새순 앞으로 다가갔다 뒤로 물러났다 하며 세용이가 새순을 만질 때 리듬 있는 말소리로 세용이의 움직임을 표현해 줬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세용이가 만졌다, 세용이가 뒤로 갔다, 세용이가 까르르 그리고 교사가 다시 세용이가 만졌다, 세용이가 뒤로 갔다.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고 떨어지고 이제 하신 거죠. 이제 놀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세용이가 새순을 만질 때 힝 오르르까르르 그리고 소리를 반복하며 웃었어요. 자, 여기서 영화 경험에 이해 볼게요. 성윤이는 떨어진 꽃잎에 관심을 보였고 꽃잎을 뒤집어 보고 바닥에 내려놓고 보고 구부려 보면서 자신이 꽃잎을 불어서 흔들거리는 모양을 유심히 쳐다보며 즐거워하였고요. 채윤이는 새로 나온 꽃잎이 부드러움과 뾰족하게 나온 모양에 관심을 보이며 즐겼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놓았다 만졌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손에 닿는 감촉을 즐겼습니다. 세용이는 눈에 띄는 나무의 새순을 신기하고 부드러운 새순이 손에 닿는 느낌을 즐겼고요. 자신의 움직임을 리듬 있는 말소리로 듣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로 새로 나온 작은 잎에 관심을 가지며 신기해하였고 만져보며 부드러운 느낌, 뾰족한 느낌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잎의 모양을 의성어 의태어로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교사 지원 볼게요. 공간은 교사는 실외 공간에서 영화가 자연물의 감각 경험과 움직임을 경험하도록 지원한 거. 자료에 있어서는 실외 놀이터에 자연의 식물들을 재료로 활용한 거. 일가에 있어서는 실외놀이 시간 동안 영화가 자연물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도록 여유 있는 일가를 진행한 거입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교사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기보다 성인이와 채윤이의 관심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머 이거 봐라 먼저 의도하지 않고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신 거예요. 있다가 눈길이나 손짓 표정을 쫓으며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언어나 비언어적으로 격려했어요. 언어 표현이 어려운 영화가 새로운 자연 변화에 관심을 가질 때 영화의 탐색과 관찰의 과정을 언어화하거나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운 과정에 공감을 하며 상호작용한 거. 그래서 교사는 손가락으로 흔들흔들, 손바닥으로 쓰담쓰담, 호호하고 부니, 움직이네, 분홍잎도 호호 이런 상호작용을 하신 거고요. 영세 세용이가 새로운 잎을 발견하며 신나할 때 세용이의 눈길이나 손짓 표정을 쫓으며 언어 비언어적으로 격려하였고 새순 끝에 세용이의 손이 닿았다 놓았다 하는 움직임을 리듬 있는 말소리로 반복하며 즐기도록 상호작용한 거. 그래서 교사는 꽃잎아 안녕, 아이 부드럽다, 빠이, 다른 잎도 만나볼까? 꽃잎 안녕, 아이 간지럽다, 내일 또 만나자 이런 상호작용을 해주신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는 새순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새순이 꺾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였고요. 실외 공간에서 영화가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뒤로 주저앉아 다치지 않도록 이제 유의한 거 이런 것들이 지원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경험의 실제 철벅철벅 철벌벅 비가 그친 후 실외 놀이터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영아들이 장화를 신고 실외 놀이터로 나가 고인물을 바라보는 거죠. 물방울이 떨어질 때 흔들거리는 물결 모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뚝 하면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선영이가 발로 물을 튀기자 물결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선영이가 이야하 미영이도 하하 둘이 모두 발을 뻗어서 이렇게 장하씨는 그 발을 뻗어서 물을 튀기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영화 경험에 이해 볼게요. 장하씨는 발로
웅덩이에 무늬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물결 무늬에 관심을 가진 거, 발을 움직일 때마다 달라지는 모양과 움직임을 경험하며 즐거워하였다. 장아씨는 발로 웅덩이의 물을 철벅거리며 소리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즐긴 거, 비온 날을 경험하고 고인 웅덩이에서 물결 무늬와 첨벙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 점차 방법을 달리하면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겼다. 자, 이런 예시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교사였을 때 이런 활동을 허용했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교사였을 때 한 30년 전이죠. 제가 이제 한 25년. 제가 교사였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물 튀기는 거 아니에요. 장화 신고 비 오는 날 바깥놀이도 안 시켰을 뿐더러 비 오는 날에 장화 신고 나가서 그렇게 물 웅덩이에 가서 튀기는 행동은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장난이 뭐예요? 진짜 놀인 거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래서 장화 신으면서 자연 그 환경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랐을 때 그냥 놀이했던 거, 그냥 놀이, 그냥 바깥에서 내가 아무 지도 없이, 누구의 지도 없이 내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놀이를 지금은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자유놀이, 아이가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오는 놀이를 하도록 하는 거.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발현적이다.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발현적인 놀이를 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 지원 볼게요. 공간을 보면 실외 놀이터의 물 웅덩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고요. 자료를 보면 영아들이 입을 수 있는 비옷과 우산, 장화 등을 준비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활동들은 많이 봤죠. 미국에서 아이들이 다 비옷 입고 우산 쓰고 그리고 이제 산책을 나오죠. 또는 눈 오는 날도 우리는 눈 오는 날 거의 안 나가는데 그 나가서 노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기 전에 준비 작업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준비 작업을 다 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영아들이 입을 수 있는 비옷과 우산, 장화 등을 준비해 준 거, 그 다음에 일과 하루 일과 중에 실외 놀이 시간을 활용하고 비가 개인 후 영아가 비 온 뒤에 실외 놀이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준 거. 비 올 때도 나갑니다. 아주 세게 내리지 않을 때면 그 비를 느껴보는 거죠. 비 올 때도 나가고 우산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지만 안전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주는 것은 더 좋은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아이한테 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일깨우지 않는 거죠. 비가 자연을 굉장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보면 영아들이 만들어낸 물결 무늬 모양을 언어로 표현하며 지원한 거. 동그라미 교사가 동그라미 주름이 움직이네. 선영이가 발로 첨벙거리니 물결 주름이 움직이는구나. 또 움직여볼까? 어떤 모양이 나왔나?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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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이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어, 물결 주름이 생기는데 와 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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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창의적인 언어가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라하기도 하겠지만 자기네들도 그렇게 막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요. 이 변화를 말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의성어 의태어로 상호작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 아이들은 특별한 말로 창안적인 언어 그야말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언어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 브랜드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벚나무를 보고 벚나무에 그 벚꽃이 예쁘게 핀 곳을 보면서 엄마 저기에 팝콘이 팡팡팡팡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팝콘은 알아. 4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팝콘은 알아. 저 벚꽃 이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게 나오는 거잖아. 엄마, 나무에 팝콘이 팡팡 얼마나 예뻐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창안적인 언어를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낸다. 자, 영화가 만들어낸 소리를 함께 즐기며 경험을 공유한 거. 영아들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움직이다가 멈춰서 소리를 듣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언어로 표현해 줬어요. 교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소리야? 이번에 다른 소리 나네. 또 소리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야.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지? 오, 요렇게 했더니 다른 소리가 나네? 이렇게 했더니 다른 소리가 나네? 다양하게끔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다양하게끔 모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려는 도전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전 때문에 또는 귀찮아서 또는 다른 데 피해가 일어날까봐 못하게 한다면 모색을 못하는 거잖아요. 모색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모색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영아가 신나서 첨벙거릴 때 다른 영아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걸 다루냐면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하는 거,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하는 거, 모방 행동을 즐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은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 리듬과 노래, 그리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두다가 익숙한 노래나 리듬을 선호하며 이를 표현하는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아가 감각을 통해 미술 표현을 시도하고 단순한 미술을 경험하며 즐기는 내용인데요. 우연하게 미술을 경험하다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미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재료와 익숙해지며 재료를 이용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표현을 즐기는 내용을 다룹니다. 모방 행동을 즐긴다라는 것은 영어가 익숙하고 의미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타인의 표정이나 모습,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단순한 상징을 놀이로 즐기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영화는 모방 행동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고 상대의 모방을 유도하며 영화가 이를 다시 모방하는 순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모방 행동을 즐기는 것은 또 창의적인 그 자신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표현이 많은 그런 집단에서 큰 아이는 본인도 표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 모방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 주고받음. 영화 경험의 실제 세 번째로 흔들흔들 라라라라라 노래 부르네요. 기타 치고 준영이가 음악을 듣고 음악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준영이가 우쿨렐라를 목에 걸고 춤을 추고 있어요. 손을 들어 올리며 기타를 치는 흉내를 내고 몸을 흔듭니다. 준영이가 우쿨렐라를 들어 올렸다 뒤집었다 움직이며 몸으로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요. 움직이던 몸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음악에 관심을 기울이며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잠시 후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실룩거리기를 반복해요. 움직임을 멈추고 음악 소리를 들었다 다시 몸을 흔들며 움직였다를 반복합니다. 준영이 우쿨렐라를 내려놓고 규현이의 옆으로 다가가서 박수를 치며 막 웃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앉아있던 규현이는 옆에 있던 리본 막대를 집어들고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준영이는 규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 박수를 치고 규현이는 리본 막대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음악에 진짜 심취해서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놀잇감장에서 조작 놀잇감을 탐색하던 용현이가 요 뒤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탐색하던 용원이가 몸을 돌려 준영이와 기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준영이와 기현이가 움직이는 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용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며 이 둘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영화 경험에 이해해 봅시다. 몸 동작으로 리듬을 만들고 박수로 소리를 만드는 자신만의 표현을 즐겼고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멈춤과 진행에 대하여 자신만의 리듬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박수를 치며 소리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같은 반 영화의 모습에 관심을 가진 거. 여기서의 교사 지원을 보면 공간은 보육실 가운데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료에 있어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음악을 배경으로 준비하여 재생하였고요. 일과에 있어서는 시뢰놀이 시간을 활용한 거, 소음으로 다른 영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배경음악을 제공하여 지원하였고요. 영화의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며 함께 즐긴 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운수 두셨겠죠? 그리고 준영이가 규현이의 움직임이나 반응에 관심을 가질 때 언어로 지원하였습니다. 준영이도 쿵덕쿵덕 흔들흔들, 규현이도 쿵덕쿵덕 한 거야. 아유 잘하네. 뒤편에서 준영이와 규현이의 노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용언이의 표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 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고 또래와 또래끼리 상호작용하도록. 그래서 교사도 영언이도 쿵덕쿵덕 흔들흔들 용언아 준영이가 움직이네요. 규현이도 움직이지?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우리 용언이 우리 누구예요? 용언이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안전에 있어서는 영화가 리본 막대로 놀이할 때 막대를 입에 넣지 않도록 유의한 거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냄비 소리, 국자 소리, 더 큰 소리인데요. 역할놀이를 하던 유리가, 이제 유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역할놀이를 하던 유리는 냄비로 주걱을 움직이다 마주치며 소리를 우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걱에서. 그래서 이를 보고 있던 라엘이가 다가와 옆에 놓인 냄비와 냄비 뚜껑을 들고 마주치며 소리를 또 이렇게 만든 거죠. 국자 소리 만들기. 라헬이가 국자로 크게 소리를 내고 주방 도구를 두드렸다 멈춰서 웃고 다시 마주치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도구를 주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소리도 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그런 모습이죠. 냄비 소리도 만들기. 서아가 냄비 뚜껑을 들고 소리를 만듭니다. 냄비 뚜껑 국자 소리로 이제 국자로 또 소리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 도구들이 우리 아이들의 소리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예를 보여준 거죠. 여기서 영화 경험의 이해는 주방 도구를 부딪히며 만들어낸 소리를 좋아하며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멈춤과 진행에 대하여 자신만의 리듬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 거고요. 역할놀이를 하다가 우연하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도구를 달리하여 소리를 만들어내고 소리의 흐름과 멈춤을 경청하며 즐거워한 거. 같은 반 영화가 만들어낸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본 거. 자, 교사 지원을 보면 공간에 있어서는 보육실 가운데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료를 보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배경으로 준비하여 재생하였고요. 영화가 잡을 수 있는 악기와 그 외 다양한 소리가 가능한 한 주방도구를 구비하여 비치한 거. 주방도구를 아이가 잘 만질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신 거. 일과에 있어서는 시래놀이 시간을 활용하였고요. 소음으로 다른 영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방용 도구를 제공해주고 역할놀이로 활용하거나 소리를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의 크기, 리듬의 변화, 도구의 활용에 대하여 언어로 격려한 거, 그리고 멈춤과 지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로 지원해 준 거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영화가 주방도구를 바닥에 대고 두드리거나 마주칠 때 소음이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매트를 준비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지원입니다. 자, 영화 경험의 실제 5번째, 끼적끼적 한 건데요.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종현이는 빗물이 창문에 흘러내리는 모습과 튕겨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봐요. 유리용 마카로 끼적이기를 합니다. 양손에 마카를 들고 한쪽씩 끼적이기를 하다가 빗물을 따라서 찍기를 반복합니다. 참 되게 좋은 활동이죠? 베란다에 있는 그 유리창에 선생님이 유리형 마카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빗물이 나르는 대로 또는 뭐 마음대로 끼적이게 할 수 있죠. 보육실 바닥에서는 우태기랑 경석이는 보육실 바닥에 펼쳐놓은 포장지 전지 위에 끼적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포장지를 밑에다가
교실 바닥에 깔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다가 끼적이는 행동을 반복해요. 각자 끼적이다가 서로가 끼적인 위에 다시 끼적이기를 반복하며 나타난 모양과 색을 바라봅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을 반복하며 끄적이고 그 흔적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끼적이게 하는 거죠. 쉴의 놀이에서는 효주가 이젤에 끼적이는 거예요. 이젤판도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효주 옆에 있던 준석이도 함께 끼적여요. 끼적이고 지우고 다시 끼적이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놀이에서 영화 경험에 의해 영화가 의도하지 않게 끼적인 흔적을 바라보다 다시 끼적이고 다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겼다. 이제 저희가 교사 주도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교사 주도는 잘 하시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발현된 놀이를 하는가 그런 모습을 더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4차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튕겨나가는 물방울과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따라 마커로 표현하는 것을 즐겼고요. 종현이는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물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마커로 빗방울의 흐름을 쫓으며 빗물의 움직이는 특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끼적이기를 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흔적에 관심을 가졌고요. 끼적이며 소근육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가 끼적인 흔적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하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여기서 교사 지원 볼게요. 공간을 보면 영화가 유리창가에 서서 안정적으로 빗방울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었고요. 쉴의 공간의 벽에 이젤을 세우고 영화들이 이젤에 양쪽에서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으며 보육실 바닥에 소포 포장지 전지 2장을 붙여놓고 영화가 자유롭게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자료로는 유리용 마커펜, 포장지 전지, 영화용 크레파스, 실외 놀이용 이젤, 재활용 종이, 수성 마커 등을 기본 자료로 배치해 두고 제공하였고요. 일가에 있어서는 비 오는 날 하루 일가 중에서 실외 놀이 시간 동안 창문을 통해 빗방울의 흐름과 특성을 경험하도록 한 거입니다. 친구는 따라쟁이 영화 경험에 실제 볼게요. 나처럼 해봐라. 준영이가 엎드리기 하는 것을 보고 선영이도 엎드리기를 합니다. 민욱이는 엎드리기를 하다가 바닥에 누워서 엎드려 있는 선영이를 쳐다봐요. 엎드려서 엉덩이를 흔들다 다시 엎드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따라쟁이고 이게 놀이인 거죠. 그 다음에 태섭이가 머리에 양 모자를 뒤집어 쓰고요. 동물 그림 신발을 신자 민정이도 동물 신발을 집어드는 거예요. 태섭이는 머리에 쓴 모자를 만져보고 끄덕끄덕 움직이며 웃어요. 민정이와 태섭이는 한참 동안 양 모자에 관심을 두며 만지는 거죠. 역할놀이의 선생님이 동물 모자를 두셨더니 아이가 양 흉내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모차 밀기. 장현이가 유모차의 인형을 안 치고 유모차를 밀고 다닙니다. 유모차를 미는 것에 집중하며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교사가 이때 어머, 아기를 태우고 있네요. 어디로 가시나요? 잘 다녀오세요. 하고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장현이가 방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아기에게 물어보세요. 가고 싶다고 하나요? 그랬더니 장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 밀기를 반복하며 속도를 조절한 거죠. 아이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간간히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모차 타고 나서 인형에게 밥 먹이기. 진영이가 유모차에서 인형을 내리고 블럭 위에 인형을 눕히고 포크로 밥을 먹이는 흉내를 냅니다. 이때 교사가 아기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진영이가 그릇에 포크를 담궜다가 다시 떠 먹이는 행동을 이제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교사가 아기가 더 먹고 싶나 보구나 하고 상호작용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아이의 놀이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상호작용한 거죠.
자, 여기서 교사 지원 보겠습니다. 공간, 다른 영화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고 유모차를 끌 수 있도록 보실 공간을 확보해 준 거, 모방 행동이나 상징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확보해 준 거, 자료에 있어서는 동물 모자, 블록류, 유모차, 아기띠, 다양한 인형을 구비해 주신 거, 일과에 있어서는 하루 중에서 실내 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하도록 한 거입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화가 모방하는 행동을 보일 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준 거, 다양한 동물 모자를 제공하고 영화가 관심 있게 선택하는 동물을 눈여겨보았다가 이를 언어로 지원한 거예요. 교사가 양이 매, 소가 음모, 강아지가 멍멍, 왈왈 이렇게 아이가 모자를 쓸 때마다 그 모자 동물 캐릭터에 맞게끔 의성어를 내주신 거예요. 인형을 돌보는 모방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블록류도 함께 제공한 거, 유모차에 인형을 태우고 밀고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가 고픈지 등에 대한 언어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는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다른 영화를 밟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한 거, 영화가 다른 영화의 행동을 모방할 때 공격적인 행동은 모방하지 않도록 유의한 거, 이런 것들이 지원이었습니다. 자, 1세 받고요. 이제는 2세 들어가겠습니다. 2세 만 2세 예술 경험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거. 두 번째,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데요. 내용 범주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0, 1세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 2세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기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거,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익숙한 노래의 리듬을 표현하고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요.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보는 거,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해보는 거. 자, 내용 범주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는 것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내용이고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자연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는 것은 2세 영화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자연이나 생활 속 공간, 사물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여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느끼며 자신과 또래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감상하고 즐기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것은 2세 영화가 다양한 소리나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 색이나 형태 등과 같은 미술적 요소, 사람과 사물, 동식물의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만 2세 영화 경험의 실제 볼게요. 노란색이야 예뻐.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온 후 바깥 놀이터로 나가던 중 성훈이는 우와 키 컸네 하며 텃밭의 풀을 가리킵니다. 자, 여름에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식물들이 변화가 많지요. 자, 영아들이 성훈이 곁으로 모여들어요. 개미 여기 채린이가 발견한 개미를 예진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호가 오이꽃을 보고 이거 꽃 하며 가리켜요. 교사가 작은 꽃이 피었구나 함께 앉아 오이꽃을 바라봅니다. 노란색이야 예뻐 꽃을 보다가 지지대를 오르는 개미를 발견해요. 개미 손으로 원 모양을 가리키며 이키 가. 교사도 손으로 원 모양을 그리며 그래 빙글빙글 개미가 올라가고 있네. 이케 가. 참 이쁘죠 아이들의 말이. 예진이는 와 예쁘다 꽃이 많아 꽃을 들여다보며 이거 계란 같아 하고는 교사를 바라봅니다. 아 정말 계란을 닮았네.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예진이가 보여주는 꽃을 바라보고 끄덕입니다. 상호는 끝이 여러 갈래로 뻗은 파랭이 풀을 높이 들어 우산하고 교사를 봅니다. 교사는 선생님도 우산하며 상호처럼 풀을 들고 우산 쓰는 신용을 합니다. 상호가 빙그레 웃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오 계란을 닮았어. 우산 같아. 이런 것들도 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언어인 거죠.
여기서 영화 경험에 의해 살펴보면 영화들은 비가 온 뒤 풀이 많이 자란 풍경, 꽃의 새, 작고 여린 꽃, 우산이 연상되는 풀의 모양을 경험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겼습니다. 영화들은 개미를 발견하고 움직임을 살펴보고 풀과 꽃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어요. 영화들은 계란이 연상되는 꽃의 색, 우산이 생각나는 풀의 모양, 개미의 움직임의 나선형을 경험하며 색, 모양,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영화들의 꽃과 풀을 보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 여기서 교사 지원을 보면 공간과 일가. 영화가 바깥놀이 공간에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일가 운영을 하여 풀과 꽃, 개미를 마음껏 살펴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요. 자료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바깥 놀이터에 풀과 꽃, 개미는 영화가 아름다움을 즐기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화가 풀과 꽃, 개미에 보인 관심을 수용하고 교사도 흥미롭게 반응하여 영화에 관심이 지속되고 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영화가 풀과 꽃, 개미의 움직임에서 느끼며 표현한 것을 말뿐만 아니라 미소, 끄덕임, 따뜻한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으로 반응해 준 것. 교사는 영화가 풀을 우산으로 상상하며 쓰는 놀이를 함께 즐긴 것. 자, 내용 범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내용은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하는 것,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보는 것,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하는 건데요.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는 것은 0~2세 영화가 일상에서 익숙해진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리듬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은 2세 영화가 운율 있는 소리나 노래 또는 보고 만지고 맛보는 등 감각적 경험에서의 느낌을 움직임이나 춤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라는 것은 0~2세가 스스로 다루기 적절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미술 표현을 시도하고 이 과정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는 것은 2세 영화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사건에 포함된 대상이나 상황을 상상놀이로 표현하며 즐기는 내용입니다. 영화 경험의 실제 두 번째로 노래는 즐거워. 놀이 중 노래하기. 놀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영화들은 종이 벽돌 블록으로 탈 것을 구성하며 정글로 간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준모가 밀림으로 노래를 시작하자 동준이도 같이 노래를 흥얼거려요. 배를 타고 밀림으로. 생일 잔치 놀이 중 영화들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시작합니다. 교사가 우쿨렐라로 반주하니 영화들은 그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같이 부르는 모습이에요. 자, 영화들의 보육실에서 실내 놀이터로 이동하며 간다 골목길로 그거 있잖아요. 간다 해 하고 교사에게 부르고 싶은 노래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우쿨렐라로 반주를 하자 리듬과 노랫말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복도를 이동합니다. 산책길에 준성이는 나 이 노래 좋아한다 하며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호도 나도 알아 같이 하며 같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대로 멈춰라 하는 부분에서 같이 가던 영화들도 제자리에 멈춰서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하며 즐거워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영화 경험에 의해 놀이 중 노래하기에서 영화들은 다양한 놀이에서 상황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즐겼습니다. 일상생활 중 놀이하기에서 영화들은 플레이어에서 자주 듣던 노래가 나오자 노래를 따라 부르며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악기로 표현했습니다. 일상생활 중 놀이하기에서 영화들은 이동이나 산책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노래의 리듬이나 노랫말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노래를 부르며 즐겼고요. 영화들은 놀이와 일상 중 놀이를 즐기며 즐겁고 기쁜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선생님들이 특히 영화반 만 2세 아이들 한참 말배 폭발적인 언어기라 그러잖아요. 이 시기에 간단한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동요,
그리고 뭐 손유희 이런 것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돕지요. 또 여기서 보면 선생님들이 우쿨렐라 연주를 해준다라는 거. 우쿨렐라 음색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음악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게 되면 더 흥이 나죠. 그쵸? 여기서 교사 지원을 보면 일과 및 공간, 보육 실내, 놀이 시간뿐 아니라 복도나 계단, 외부 산책 등 하루 일과 어느 때라도 장소 제한 없이 리듬과 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고요.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화가 놀이 상황에서 노래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노래를 자주 불러주었던 것, 영화가 노래를 부를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하고 격려해 준 것, 교사는 언어적 상호작용 중 리듬감 있는 노랫말을 사용한 거, 노래 가사를 영화의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면서 영화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엄마하고 승재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넣은 거죠. 자, 영화 경험의 실제 움직이면 소리가 나. 준모는 집게가 담긴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꺼내와요. 집게를 골라 마라카스를 집어봅니다. 준모는 웃으며 안 돼. 자, 이를 보던 준성이도 다가와 티셔츠 끝자락에 집게로 집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준성이 뒤에도 꽂으려 하는데 잘 안 되자 선생님 이거 해줘 그러는 거예요. 뒤에도 꽂고 싶으니까. 교사가 뒤쪽에 하기 어렵지?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해볼까? 준성이 옷에 집게 꽂는 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교사는 본인이 해주지 않고 친구와 상호작용을 늘리는 방법을 안내를 하면서 친구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동준이가 내가 해줄게 했더니 준성이는 동준이가 집게로 집는 모습을 보며 준성, 동준아 이거 옷 멋지지? 그랬더니 동준이가 응 멋져. 그러니까 옷에 막 집게를 집고요. 여기 사진과 같이 뒤에가 손으로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친구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넣을 수 있도록 친구야 이럴 때는 선생님 도움도 받지만 친구한테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친구 누가 도와줄래? 하고 이렇게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을 지원해 주신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움직이면 소리가 나. 지연이는 또래들이 집게로 옷을 집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치마에 기다랗게 집게를 연결해요. 선생님 나 치마 봐봐. 치마에 꽂힌 집게를 교사에게 보여주다가 집게에 달려있는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교사를 바라봐요. 딸랑딸랑 지연이 치마에서는 소리도 나네. 교사가 소리를 듣고 말하자 요술 치마지 움직이면 소리가 나. 지연이는 빨리 걷고 제자리에서 빙그르 돌기도 하며 치마를 나풀거려요. 움직일 때 나는 방울 소리를 즐기며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색색깔의 리본 테이프를 바라봐요. 자, 영화 경험에 의해 영아들이 집게를 옷에 집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집게를 옷에 집는 것을 반복하며 소근육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였어요. 동준이는 준성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또래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었고요. 지연이는 방울 소리를 내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어요. 지연이와 준성이는 여러 가지 색집게와 리본 테이프의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자, 교사 지원. 상호작용으로 영아 스스로 다양하게 집게를 집어 표현해 보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것. 우리가 제일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시간적 여유죠. 영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또래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것. 선생님이 도와줘도 되는데 다른 또래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면 놀이를 다른 친구가 들어와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신 거죠. 지연이가 방울소리에 대해 흥미를 보이자 교사는 언어로 지연이의 관심을 지지해 주었어요. 딸랑딸랑 치마에서도 소리가 나네. 자, 이번에는 쓱쓱 싹싹. 우누는 실외 놀이터로 나가 장에 있는 것을 살펴요. 그중 페인트 붓을 골라서 장 위에 문지르기도 하고 모래 위로 붓을 끼적여 봐요. 그리고 우누는 페인트 붓을 들고 모래밭 밖으로 이동하다가 통을 발견해요.
그래서 은우가 붓통에 붓을 넣고 휘저었다 빼니 붓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것 봐. 은우는 물이 바닥에 떨어진 자국을 잠시 보더니 그 위를 붓으로 칠해요. 그 옆에 붓으로 긋고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봐요. 물그림 그리고 있는 거죠. 바람이야. 교사에게 말하며 은우는 붓으로 계속 칠을 해가요. 교사는 옆에 앉아 바람이야. 바람이 점점 커지네 하며 지켜봐요. 은우는 맞은편에서 승기는 잠깐! 선우가 탄 차를 멈추게 해요.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길게 페인트 붓으로 물의 흔적을 남겨요. 여기 이렇게 그쵸? 잠깐 하더니 자, 이번에는 쓱싹쓱싹 2입니다. 이제 벽면에 게시된 커다란 종이를 이제 보고 아이들이 다가가서 이제 붓을 들고 아이들이 붓칠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해나는 그 앞에 칫솔을 보고 칫솔이네 하며 교사를 바라봐요. 교사가 치카치카 하는 칫솔이지. 영아들은 물감으로 물든 소를 다시 이제 들여다봐요. 자기 이제 소를. 해나는 근데 물감이 묻었네? 이거로 그림 그려? 하며 전지에 칫솔로 끼적여요. 선생님이 이제 칫솔을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자 해나는 선생님 물감 어디 있어? 하며 물감 바구니가 있는 공간으로 가요. 나 빨강, 나는 파랑 하며 영아들은 물감의 색을 골라요. 나무는 칫솔에 파란 물감을 묻혀 동그랗게 선을 그리고요. 민준이는 파랗게 면을 칠해요. 해나는 빨강으로 칠한 곳에 파랑 물감이 묻자 이제 나타난 보라색을 가만히 봐요. 이거 봐봐. 포도색이야. 이제 라고 말을 하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빨강, 파랑 섞이니까 보라색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영아들은 팔을 크게 움직이며 빨강, 파랑으로 자유롭게 흔적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상윤이는 파란색을 칠하던 칫솔에 빨간색을 묻혀 칠해 보라색이 나오자 반복해서 힘껏 칠하며 보라색으로 면을 채워요. 한참을 칠한 뒤 상윤이는 잠시 멈춰서 나타난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영화 경험에 의해 은우는 페인트 붓을 묻에 적셔 끼적이면 나타나는 흔적을 즐겼고 나타난 것을 바람이라고 연상했어요. 승기는 길을 만들기 위해 페인트 붓으로 길게 물의 흔적을 표현하였고요. 영아들은 칫솔로 넓은 면에 자유롭게 끼적이고 칠하는 것을 즐겼어요. 영아들은 물 페인트의 흔적, 물감의 흔적, 물감이 색이 섞여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물체의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였어요. 교사 지원을 봅시다. 자료 및 공간, 실외 놀이터에 페인트 붓을 제공한 거. 예, 아주 아이디어 좋죠? 물이랑 페인트 붓. 교사는 페인트 붓을 끼적이는 공간을 한정지어 안내하지 않고 영아가 마음껏 다니며 붓으로 끼적여 볼 수 있도록 지원한 거죠. 그리고 끼적이기를 위해서 커다란 전지를 벽면 안에 제시한 거, 물감을 표현하는 도구로 영아에게 익숙하고 조절하기 쉬운 칫솔을 준비했다는 거. 네, 좋은 아이디어죠. 상호작용. 교사는 영아 스스로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곳에서 페인트 붓을 끼적이고 나타내는 흔적을 경험하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 것. 그리고 교사는 은우가 하고 있는 놀이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 준 거. 바람이 점점 커지네. 그죠? 크게 그리니까. 영아가 끼적이는 동안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할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적절한 도움을 준 거죠. 정말 상상력을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토끼반이 좋아하는 상상놀이. 엄마 구두를 좋아하는 지호와 수현. 지호와 수현이는 등원하면 구두와 가방, 휴대폰을 챙겨요. 구두를 신고 가방과 휴대폰을 들고 보육실 여기저기를 다니고 구두를 신은 채로 다니는 놀이를 이제 하는 거죠. 다른 놀이를. 스카프를 좋아하는 준성이는 검정 구두를 신고 목걸이를 하더니 교사에게 스카프를 가져왔어요. 준성,
이거 해줘 이런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어떻게 해줄까? 허리를 가리키며 여기에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이제 스카프를 허리에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준성이는 거울로 가서 비춰보더니 웃으며 모자를 써요. 준성이는 교사에게 스카프를 또 내밀어요. 이거 머리에. 그랬더니 머리에 해달라고. 그래서 스카프를 머리에 뒤로 이제 묶어주셨죠. 그래서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계산기를 책상 위로 가져와 넣고 숫자를 누르며 계산하는 신용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까? 자, 이번에는 토끼반이 좋아하는 또 상상놀이. 아기를 돌보는 준성이와 지연이. 영아들은 띠처럼 길게 생긴 블록을 끼워 연결하는 놀이를 여러 날에 걸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게 이어 몸에도 두르고 둥글게 연결하여 손목에도 이제 끼워보고, 준성이와 지연이는 길게 이은 띠블록을 어깨에 걸친 모습을 보더니 아기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이은 띠블록과 아기 인형을 가져와 교사에게 아기띠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기띠로 아기 안아주고 싶어? 라고 물으니 응 해요. 교사는 영아들이 이은띠 블록으로 인형을 안을 수 있고 그중 영아가 끼울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인형이 안 빠지도록 이제 만들어줬어요. 영아들은 띠 블록으로 만든 아기띠로 인형을 안고 이제 다니며 놀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통화하는 준모. 준모는 카펫 위에 가장자리를 따라 블록을 이제 늘여놓았고요.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서 만든 공간 안으로 들어가 응 하며 휴대폰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 척한 거죠. 다른 놀이 공간 안에 있는 교사가 손으로 전화하는 식용을 하고는 준모와 눈을 마주치며 여보세요 하며 말을 건넨 거예요. 준모는 교사를 보며 응 나 출발할게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전하는 신용을 해요. 이제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놀이에 개입해 주셔서 놀이를 더 확장해 주신 거죠. 영아 경험에 의해 지호와 수연이, 준성이는 생활에서 경험한 실제 물건들을 통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대상이 되어 행동하며 상상놀이를 즐겼고요. 준성이와 지연이는 긴 띠 모양의 블럭을 구성하며 아기띠를 연상하며 만들어 아기를 돌보는 상상놀이를 즐겼어요. 준모는 블록으로 자동차를 구성하며 운전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등 일상에서 경험한 성인의 행동을 상상놀이로 표현하고 선생님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그러면 교사 지원 한번 볼까요? 개별 영화마다 일상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의 내용과 정도 안에서 놀이 행동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영화 스스로 상상에 빠져들어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놀이 내용과 놀이에서 영화의 욕구를 유심히 관찰한 후 상황에 적절하게 놀이에 개입하여서 놀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스카프를 두르고 싶은 욕구, 아기띠를 만들고 싶은 욕구 등 놀이 중 영화의 욕구를 파악하여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 주셨고요. 상상놀이 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영아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놀이 맥락 속에서 말을 건네 놀이 상대가 되어주셨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케이크야. 영아들이 찰흙을 좋아하여 자주 하였는데요. 교사는 크고 두꺼운 찰흙을 준비해 두고 영아들이 찰흙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성은이는 와 크다 하며 두 손바닥으로 찰흙을 두드려요. 교사가 탁탁탁탁 소리로 리듬을 맞춰주자 성은이가 찰흙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힘도 세지는 거예요. 찰흙에 손바닥 모양이 생기는 것을 보고 성은 이것 봐봐. 교사가 쑥 들어갔네. 내가 또 해볼까? 손바닥으로 치며 누르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번에는 희연이는 실외 놀이터에서 모아놓은 빨강 열매들을 찰흙에 꾹꾹 눌러 넣는 거예요. 긴 갈대에 밑둥을 이제 꽂아 넣기도 하고요. 예준이는 나무 포크로 찰흙에 꾹꾹 누르기를 반복해요. 예진이 선생님 구멍
선생님은 뿅뿅뿅 구멍이 만들어졌네. 예진이 뿡뿡. 교사 응 뿅뿅뿅 자꾸자꾸 구멍이 생기네. 예진이 이거 케이크야. 교사 우리가 만든 케이크구나. 희연이는 생일이야? 그럼 생일 축하해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감각이 있으시죠? 그쵸? 뿅뿅뿅 이렇게. 승윤이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만들기 재료인 통을 가져와서 희연이 머리 위에 올려요. 그러더니 승윤이 이거 모자 써야지. 그래서 승윤이는 통을 머리 위에 통을 모자라고 올리며 생일 파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을 머리 위에 올리고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희연이는 통을 하나 더 가져와 채린이에게도 쓰라고 한 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 잔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승윤, 아직 초해야 돼. 승윤이는 나무 막대와 깔때기를 가져와 서로 끼워 차르 케이크 위에 초에 불을 붙이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 교사는 승윤이가 촛불을 켜줬구나. 이제 같이 이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놀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영아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촛불이 다 켜지기를 지켜보는 거죠. 예. 영아 경험에 의해 성윤이는 차르기라는 재료를 자유롭게 치고 눌러보며 질감과 느낌을 즐겼어요. 선생님 상호작용한 거 기억나시죠? 성훈이는 찰흙을 만지고 눌러보면서 희연, 예진이는 자연물을 꽂으며 재료의 질감, 느낌 등 특징을 촉감과 시각을 통해 탐색하였고요. 희연, 예진이는 찰흙과 열매, 갈대, 나무 포크와 같이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미술 표현을 즐겼어요. 그리고 예진이는 찰흙에 꾸민 결과물을 케이크라 표상하고 또래들도 생일잔치를 떠올려 상상놀이를 즐겼어요. 승윤이와 예진이는 생일잔치의 즐거움을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였고요. 생일잔치 놀이 중 일상에서 익숙한 생일 노래를 부르며 손뼉으로 리듬을 표현해 주었어요. 자, 교사 지원. 상호작용을 보면 영아가 찰흙으로 어떤 목표물을 만들도록 제한하지 않고 영아가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재료를 다뤄볼 수 있도록 지원한 거. 영아가 찰흙을 두드리고 자연물로 꾸미고 구멍을 내는 과정에 집중하며 마음껏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교사는 영아의 놀이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 주었어요. 탁탁탁탁 케이크구나. 촛불을 켜주네. 뭐 이렇게 상호작용 해주신 거죠. 자, 이제 만 3에서 5세 예술 경험입니다. 예술 경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들이 춤을 추고 있네. 유아의 일상에서 아름다움과 경이감을 느끼고 즐기며 표현하는 풍부한 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술 경험 영역은 유아가 자연생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느끼며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표현해보고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경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사는 유아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을 기르도록 돕고요. 또한 유아가 다양한 예술 감상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예술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에서 5세 예술 경험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기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만 2세까지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예술까지도 아름다움을 느낀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작품이죠. 그리고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고요.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용 범주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하나 더 늘어난 게 뭐예요? 예술 감상하기. 만 5세와 1세와 만 2세의 차이점은 뭐다? 예술을 감상한다는 거. 그것이 더 추가된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내용이고요.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 신체 3을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 국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술을 감상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기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하고요.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목표 및 내용 범주 이해하기. 유아가 자연과 생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경험을 반영하여 아름다움 찾아보기를 새롭게 편성하였는데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예술 감상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다양한 예술을 통해 상상하기를 즐기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유아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내용이고요.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유아가 노래를 즐겨 부르고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보며 자유롭게 움직이며 춤추고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하며 경험과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술 감상하기는 유아가 자신과 또래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기고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하며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용 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목표는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내용, 또한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유아 경험의 실제 볼게요. 벚꽃이 바람을 타고 눈처럼 휘날립니다. 유아들이 저것 봐, 눈이 오는 것 같아. 분홍색 눈이야. 정말 예쁘다 하며 감탄을 해요. 유아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두 팔을 벌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기도 하고 바람결에 날아가는 벚꽃잎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벚꽃잎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한 입 한 입 줍기도 해요. 유아는 바깥 놀이터에서 스카프를 재빠르게 높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바람에 스카프를 날려보기도 하고요. 스카프가 펄럭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바람 따라 춤을 추는 것 같아 파도같이 움직여 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유아 경험의 실제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는 있죠. 잡꽃잎을 주워 담으면서 아이가 유아가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자연, 공간, 사물 등의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느끼며 즐기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는 것은 유아가 주변의 자연과 생활에서 다양한 소리나 리듬, 스카프를 반복하면서 춤추면서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나 색이나 형태 등과 같은 미술적 요소를 발견하고 사물이나 동식물의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람 따라 춤을 추는 것 같고 스카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반복하는 행동이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그런 거와 관련이 있죠. 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목표는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래를 즐겨 부르는 거, 신체 삶을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거, 극놀이로 경험하거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유아 경험의 실제 먼저 볼게요. 유아가 바깥 놀이터에 소꿉놀이 그릇을
모두 뒤집어 펼쳐놓고 숟가락으로 여기저기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 교사가 지나가자 선생님 들어보세요. 소리가 모두 달라요. 저는 지금 피아노 치고 있어요 하며 최근에 배운 새 노래 유리창의 예쁜 응구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 정말 소리가 다르네. 정말 피아노 치는 것 같다 하면서 유아의 곁에서 함께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용에 대한 예를 보면 노래를 즐겨 부른다. 선생님한테 배운 새 노래를 배우고 유아가 흥얼거리거나 친구들과 함께 소리와 박자 등을 느끼고 노랫말을 바꾸어 불러보며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 신체 3을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소꿉놀이로 아이가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유아가 자신의 신체 주변의 3을 리듬 악기 등을 사용하여 소리와 리듬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져 있는 실제였습니다. 유아 경험의 실제 유아가 창문 밖으로 나뭇잎에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와 저것 봐봐 나뭇잎이 떼굴떼굴 잘도 굴러가고 있어 라고 말해요. 잠시 후 유아들은 교실에 있는 리본 막대를 들고 동그랗게 흔들면서 나뭇잎이 동글동글 굴러가고 라고 흥얼거립니다. 이때 내용 이해를 보면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유아가 자연과 생활에서 발견한 다양한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신체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은 유아가 자연과 생활에서 발견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아이가 리본끈을 돌리면서 나뭇잎 떼굴떼굴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 내용은 지금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아가 친구에게 꿀벌놀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수진이는 나는 여왕벌 할래. 너희들은 모두 일벌 해. 아이 배고파. 일벌들아 꽃에게 가서 꿀을 가져와. 이제 이런 거예요. 여왕벌이 됐으니까. 유찬이는 날갯짓을 하며 교실을 한 바퀴 돌아와 수진이에게 손을 내밀며 이건 꿀이야. 자, 먹으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민이가 나는 말벌이야. 너희들은 꿀벌이니까 도망가야 돼. 왜? 꿀벌 역할을 맡은 두 유아가 으악 하며 달아나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희원이와 민이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봐. 우리가 꿀벌 좀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상자, 사인펜, 물감 등을 가지고 모입니다. 여기서 보면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에 포함되는 거죠. 유아가 자신의 경험, 다양한 상황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극놀이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범주 예술 감상하기의 목표는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기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하며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예술 경험의 영역의 통합적 이해. 한 활동에서 여러 가지 영역의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비 오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창문 밖을 바라보던 유아들은 선생님에게 바깥으로 나가자고 제안을 해요. 우비와 장화 차림으로 친구들과 함께 바깥 놀이터로 나온 신이와 지호는 친구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생긴 흙탕물 또랑을 밟으며 말없이 천천히 걸어요. 이때 신유가 작은 목소리로 소리가 난다. 지호도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응, 우비에서 소리가 난다. 신유가 응, 신발에도 소리가 난다. 이것 봐, 발자국이 생기네. 지호도 너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이 올라간다 하면서 이제 친구가 발자국을 내면 그 뒤를 따라 걷는 거예요. 철벅철벅 소리가 났겠죠.
지효가 화단에 동백꽃잎들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동백꽃잎을 주어요. 지효가 아 정말 부드럽다 라고 말하자 신유가 살살 만져야겠어. 우리 동백꽃잎 케이크 만들자. 정말 맛있을 거야 하며 제안을 해요. 지효는 동백꽃잎을 주워오고 신유는 동백꽃잎으로 케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유는 큰 뱀에 모래를 가득 담아 바닥에 엎고 작은 그릇에도 모래를 가득 담아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모래를 다듬으며 동백꽃잎을 하나씩 꽂아요. 그리고 교사가 분홍색 꽃잎이 비에 젖으니까 더 선명하고 예쁜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신유는 동백꽃잎 케이크를 만드는 거겠죠. 동백꽃 꽃잎 케이크예요.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계속 모래를 다듬으며 동백꽃잎을 꽂고 지호는 계속 동백꽃잎을 주워 신유에게 전달합니다. 협동을 하네요. 동백꽃잎 케이크를 만든 뒤 지호는 화단에서 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주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신유에게 나무가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려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효와 신유는 모래 위에 서로의 모습을 나뭇가지로 그려줍니다. 자,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 먼저 신체 운동 건강을 볼게요. 신체 활동 즐기기에서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가 포함되는 건데요. 유아들은 발로 천천히 걷기, 발자국 만들기,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꽃잎 줍기, 손바닥으로 모래 다듬기 등의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경험을 했고요.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것은 유아들은 동백꽃잎, 젖은 모래, 나뭇가지 등 사물의 특성에 따라 손가락 힘의 강도를 조절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유아들은 빗소리와 물 웅덩이 등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말했고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는 유아들은 동백꽃잎 비 떨어진 모습을 보며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 것.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더불어 생활학인데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유아들은 동백꽃잎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했고요. 서로의 모습을 예쁘게 그려준 것. 여기서 예술 경험을 찾아보면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고 있는데 유아들은 비가 내리는 날 만나는 자연과 공간,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풍부하게 느낌, 말없이 조용히 걸으며 주의를 기울여 빗소리를 듣고 화단에서 발견한 동백꽃잎으로 동백꽃잎 케이크를 만들고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는 모든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겼으며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는 것은 빗소리, 우비에 떨어지는 빗소리, 장화와 흙탕물 또랑이 만나는 소리 등의 음악적 요소, 동백꽃잎의 분홍빛, 곡선, 부드러운 질감과 모래의 까끌까끌한 질감 등의 미술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였고 케이크를 동백꽃잎과 불그스름한 나뭇잎으로 장식하며 케이크의 꼭대기에 동백꽃 한 송이를 장식하는 과정을 통해 색, 모양, 질감, 공감을 탐색한 것.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요. 동백꽃잎과 불구스름한 나뭇잎, 젖은 모래, 큰 냄비와 작은 그릇을 활용하여 2층으로 올린 동백꽃잎 케이크를 창의적으로 만들었고요. 동백꽃잎을 하나씩 둥글게 꽂고 불그스름한 나뭇잎을 이중으로 꽂아 꾸몄고요. 화단에서 주운 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젖은 모래 위를 도화지 삼아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즐기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자연탐구 영역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인데요.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했고요. 유아들은 젖은 모래는 마른 모래보다 잘 뭉쳐지기도 하지만 모래이기 때문에 잘 부스러진다는 특성을 자연스럽게 탐색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자연 탐구 영역이었고요. 1세, 만 2세, 만 4, 5세 구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쓰셨어요?